소금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강순남 여사의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이 책을 이어서 소금을 어떻게 먹냐? 소금은 미리 먹은 후에 20분 정도 지난 후에 물을 마셔야 한다. 소금을 먹은 후에 염분이 피 속에 충분히 흡수되게 하고 나서 물을 마셔야만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가뭄이 든 땅에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도 조금씩 천천히 내려야지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거센 물줄기가 땅을 깎고 패이게 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얼마 전 밥 따로 국 따로라는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밥과 짠 반찬을 먹되 국은 나중에 따로 먹어서 반찬의 염분을 피가 흡수하게 한 후에 염도가 옅은 국물을 마셔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건강법에서는 물도 식사를 하고 난 후 2시간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을 지키기만 해도 열의 7명은 건강이 좋아진다. 그렇군요. 열의 7명은 이런 방법도 제대로 안 하고 벌컥벌컥 하니까 몸이 망가진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특히 10대 여학생들은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다. 짠 음식이라면 질색을 하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섭취하며 단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는다.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 기혼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의사, 한의사들마다 가능하면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떠들어대니 소금을 먹으면 마치 큰일이라고 나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변비공화국이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소금의 효능을 입증한 명백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 다수가 가는 것이 항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보고 맞추어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구도 막히면 역류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장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한마디로 죽어있는 장이나 다름이 없다. 몸의 기능이 정지돼 숨만 쉬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기능이 정지되다시피 한 식물장인 것이다. 식물장, 정지된 것. 이런 장이 어떻게 위에서 내려온 음식 분해물을 힘차게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겠는가? 허구한 날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리고 쪼그려 앉아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직장 여성, 주부들은 물론 소금의 효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변비약이 필요 없다. 장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배변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한 달에 보름 이상을 변비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배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변을 파내야 했다. 의사는 이렇게 변을 빼내지 않으면 장이 터져 죽는다고 말하면서도 배설이 잘 되게 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녀에게 관장을 시켰더니 화장실을 가면서도 날 쳐다보고 오면서도 날 쳐다보고 그렇게 유심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을 했다. 아니에요. 조금쯤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둘로 보였는데 이젠 하나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이렇게요. 사람은 이처럼 변비가 없어지면 머리까지도 맑아진다. 그녀에게 사흘 동안 된장찜질을 해주자. 그렇게 그녀를 괴롭혔던 변비가 없어졌다.
변비에는 배변 습관도 중요하다. 자연의학에서는 조식 폐지라고 해서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침은 그 전날 먹은 음식을 배설하기 위해 장을 비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평소 배설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은 자변기보다는 쭈그려 앉아 배변하는 재래식 변기가 더 낫다. 자변기는 배변율이 80%밖에 안 되지만 재래식 변기는 100%까지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화가 잘못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화장실은 말 그대로 배변을 하는 곳이다. 배변이 잘 되게 만들어야지 편한 것과 인테리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장이 짧은 서양인들에게는 자변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장이 긴 동양인에게는 쭈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변기가 체형에 맞다. 그리고 이 쭈그려 앉는 자세야말로 요가인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호주의 제임스 쿡 대학 연구진이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자변기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명 재래식 변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는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 재래식 변기가 인체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양 여성들의 경우에 30초 이상 쪼그려 앉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했다. 이 대학 아제이 레인 교수는 연구 결과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서양 사람들의 화장실에 훨씬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문제는 서양 사람들의 3분의 1이 쪼그리고 앉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 만큼 업체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재래식 변기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변기를 하루빨리 개발해 일반 아파트나 특히 노인시설 등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배변이 안 된다고 변비약이나 차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장은 스스로의 활동 능력을 잃고 계속 약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각종 장기는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와 같은 한 가지 병이나 어느 부위에 대한 약물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더 큰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내성이 생겨 더 강력한 항생제를 부르게 되고 이런 약의 복용은 위장을 나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위장약을 먹어야 하며 위장병을 치료하다 보면 간이 나빠진다. 그러면 간장약을 먹어야 하고 이런 약들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당뇨나 고혈압, 심근경색이 오며 이 밖에도 만성피로나 우울증, 정신질환과 같은 병을 부르는 등 결국 온갖 병이 깊을 대로 깊어져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환자만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나빠져 오줌을 잘 빼내지 못하자 이 오줌 속의 요산이 피 속으로 들어가 자, 피 속으로 들어가 혈압을 오르게 하는 것인데 이뇨제인 혈압 강화제를 투여한다. 그런데 이처럼 이뇨제를 먹여 오줌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막힌 신장을 고쳐서 이 신장에서 오줌이 잘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몸은 간 따로 장 따로가 아니며 조립체가 아닌 유기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온다. 한 환자가 내과에 가서 위장병을 고치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 고치고 안과에 가서 눈 고치고 정형외과에 가서 다리를 고쳤더니 마지막에는 숨을 안 쉬더라는 얘기는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다른 쪽이 더 망가지다 보면 결국은 못 산다. 하수구도 막히면 역류한다.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에 연통이 막히면 연기가 역류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지침서에 쓰인 ABC 그대로를 따라하는 현대의학 종사자들은 말 그대로 병주고 약주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다. 왜 변비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변비약을 복용하는 10대 여고생들이 나는 너무 안타깝다.
과연 이런 몸으로 장차 엄마가 되어 어떻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변비가 심해지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이것은 우울증으로 발전하며 폭력과 자살을 낳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선동 계몽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빨리 밥상을 바꾸고 똥자루를 비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현재 변비를 앓고 있는 15세 이상의 13%나 되는 청소년들과 10대 여고생들의 절반 정도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때 아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변비와의 전쟁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의 살이 찐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한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일 마금일과 현미밥, 녹즙을 먹이며 아이들을 방바닥에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거기다가 매 학기 말마다 일주일씩 단식 교육을 시키며 엄마들도 함께 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다. 나는 이 학원에 가서 단식과 음식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했는데 왜 이런 교육 방식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지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 그렇다면 태아의 태변에서부터 온갖 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숙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체내에 쌓인 약물과 약성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몸의 대대적인 대청소밖에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식이다. 단식. 우리는 여기서 개나 고양이 같이 미물들이 자기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고치는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은 개는 자신의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딘가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기만 한다. 음식물의 섭취로 영양분이 더 이상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몸이 자연 치유가 되면은 비쩍 마른 모습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고양이 역시 몸에 이상이 오면은 개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고 몸 안의 에너지가 다 타서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다. 예전 시골에서 고양이가 숯 바구니 위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숯은 음이온 덩어리로서 부패와 산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예지력이 뛰어난 고양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단식을 해서 장을 비우고 이런 숯더미 위에 앉아 숯으로부터 발산되는 음이온을 쬐며 자연 치유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가? 아이들이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은 맛있고 비싼 것부터 먹인다. 아이고 우리 아기 아무것도 안 먹고 큰일 난데 이 쇠고기국 좀 먹어라. 어쩌면 좋아. 얼굴이 반쪽이네. 뭐 좀 사 먹여요. 이렇게 자식을 사랑 생각한답시고 몸이 아파 입맛이 없는 아이에게 영양가가 높은 것을 마구 사 먹이고 억지로라도 먹인다. 개와 고양이처럼 단식을 해서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하고 장을 비워서 병의 요인이 저절로 소멸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병에게 고단백의 영양분을 공급해 치유를 안되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원리도 모른 채 집안의 아이나 노인이 아프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효도한답시고 무조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부터 먹여야 한다는 것을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어서 자연 치유력이 마비된 것이다. 습관에 의해서 엄마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남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한 결과인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너무 가슴이 아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자궁암에 걸린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아이의 나이 겨우 13세였다. 아이의 엄마는 교사였는데 상태가 어찌나 심한지 자궁을 드러내고 항암제를 맞아야 할 정도였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고 묻자 그 엄마의 하는 말이 그래도 엄마로서의 자기 역할은 다 했다는 것이었다. 그 엄마로서의 역할이란 알고 보니 날마다 부위별로 아이에게 고기를 먹이는 일이었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내가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했다. 국이요. 하루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아이를 이렇게 버려놓다니. 나는 그 애의 엄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었다.
몸에 병이 들어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며 굶어 죽기로 작정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풀뿌리를 캐먹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마시곤 했더니 굶어 죽기는커녕 병이 말끔히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흔히 듣곤 한다. 암에 걸리면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옛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개와 고양이같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단식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질병치료법이다. 의술이 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회복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연적인 치유를 꾀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단식 대신에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됐으나 원인 모를 현대병이 급증하면서부터 다시 단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단식의 중요성을 알았던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그래서 속을 비워두는 것이 곧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말했고 단식요법을 체계화한 공로로 미국 정신병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초대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유리 니콜라예프 교수는 바르고 적절한 부속 조치만 강구된다면 단식이야말로 가장 무해한 자연치료법이며 질병과의 싸움을 위한 최선의 무기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독일의 브라 우홀레 교수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단식 요법을 시행한 후 단식은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라며 경탄하기도 했다. 새로운 나라는 유기체를 만드는 단식. 자, 그런데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금은 필수적으로 이용이 된다. 소금은 우리 신장을 활성화시켜서 혈류를 개선해 요산을 배출시키고 피를 맑게 만든다. 물을 많이 먹게 만들어 탁한 혈액을 계속 걸러주기 때문이다. 원래 대청소를 하는 데에는 물이 많이 드는 법이 아닌가? 그리고 장을 활성화시켜서 숙변을 비롯해 장내에 쌓인 찌꺼기를 밖으로 밀어낸다. 단식에는 보통 죽염과 구운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식을 하면서 소금과 물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잎차 정도만 먹어도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으며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로 나는 교육생들에게 보통 열흘 동안의 단식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간 내내 이처럼 소금과 물만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단식을 시작한 처음 2, 3일 동안은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쉽게 떨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아도 먹기는커녕 먹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또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라고 하더라도 처음 2, 3일 동안은 쉽게 끊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모르지만 사흘 정도가 지나면 피우라고 해도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식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든지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알아서 저절로 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선 몸 안의 불필요한 지방질과 죽은 세포와 같은 노폐물을 없앤다. 단식을 시작해서 음식물을 완전 차단시키면 인체는 지방과 단백질 등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자기 조직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식을 몸 안의 쓰레기 처리, 찌꺼기의 연소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소와 열량도 대단하다. 지난 2001년 1월 눈 내린 겨울에 경기도 양평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8명의 교육생이 승합차를 타고 인근 목욕탕으로 냉온욕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교육생이 탄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운전하던 교육생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게 하니 놀랍게도 음주 단속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술을 마신 일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당연히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의 교육생들을 다 불게 했는데 결과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그곳까지 달려가 경찰들을 납득시키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 몸 안의 불필요한 조직이 연소될 때 나오는 휘발성 물질이 이렇듯 알코올 못지않은 대단한 열량을 발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단식을 오랫동안 해도 인체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두뇌 등은 손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롭고 건강한 세포의 발육이 촉진된다. 내게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는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분으로 단식이 끝난 후에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안과를 찾았더니 단식 후 눈이 좋아져서 그 전 시력에 맞춘 안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보였다는 것이었다. 이분은 안경 도수를 2단계나 낮췄다고 했는데 시력뿐만 아니라 갑자기 머리칼이 많이 나서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깜짝 놀라더라고 했다. 단식은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단식은 폐와 간장, 신장, 피부 등 각 배설기관의 배출과 정화 능력을 증가시키고 독성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게 만든다. 실제로 단식 기간 중에 오줌 속의 독소 농도는 평상시보다 무려 10배나 높고 색깔도 짙은 암갈색을 띈다. 이와 함께 단식은 소화기 개통 기관에 생리적인 휴식을 주어서 음식의 소화 흡수 능력을 개선시키고 노폐물의 배설이 정체되거나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단식은 생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의 소생과 정신기능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며 생화학적인 측면에서도 체내 미네랄의 균형을 올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단식의 중요성과 효과를 아무리 강조해봐도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없다. 딸과 함께 내게 단식 교육을 받은 서울 모 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교육을 받고 나니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고 체질이 바뀌어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절제력이 커졌다고 했다. 또 한 방송인은 단식 교육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사고가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물론 감성적이던 성격이 이성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치과 의사는 병리학을 전공했는데